직선의 방정식 대표 유형 해석을 하겠습니다. 일단 1번 볼게요. 지금 직선 4x 빼기 y 빼기 3은 0과 평행하고 점 마이너스 3,3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얘와 평행하다. 요걸 이제 해석을 해야겠죠. 이거와 평행하다는 건 뭐예요? 이 직선과 기울기가 같다 하는 걸 의미합니다. 즉 기울기를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정리하면은 y는 4x 빼기 3이잖아요. 얘랑 평행하다는 건 뭐예요? 기울기가 다다 이 소리입니다. 그렇죠? 이거와 평행이라는 말은 기울기를 4로 알려준 거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3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끝났죠, 그죠? y는 기울기가 4고 x 빼기 마이너스 3 더하기 3 답입니다. 정리하면은 y는 4x 플러스 15 요게 답이 될 것 같네요, 그죠? 넘어가겠습니다. 대표용 2번 두 점 A 마이너스 1,1 B 5,4에 대하여 선분 A, B를 1대1로 내분하는 점 구할 수 있죠, 그죠? 우리 평면접에서 배웠어요. 마이너스 1,8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결국 A, B의 1대1 내분점과 마이너스 1,8 두 점을 지난다고 알려준 거기 때문에 얘도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내분점 먼저 구할게요. 이 내분하는 점을 먼저 P라고 놓으면은 A, B의 1대2 내분점 어떻게 됩니까? 1 플러스 2 분의 x좌표 1 곱하기 5 더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1 콤마 3분의 1 곱하기 4 더하기 2 곱하기 1 요거죠. 그러니까 얼마예요? 1,2네요. 즉 이제 뭐야? 마이너스 1,8과 1,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인 거예요. 그럼 기울기부터 먼저 구해볼까요? 기울기 x의 증가량 1 빼기 마이너스 1 분의 2 빼기 8이네요. 그러니까 2분의 마이너스 6이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3입니다. 마이너스 3이고 뭐 1,2를 잡을까요? 기울기 마이너스 3 끝났죠, 그죠? y는 마이너스 3에 x 빼기 1 플러스 2가 되는 거예요. 답은 어떻게 됩니까?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5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푼다 이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번 볼게요. 지금 점 3,2를 지나는 어떤 직선이 x절편이 y절편의 3배다. 이때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y절편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a라고 하면은 x절편은 뭐예요? 3a라는 겁니다. 그렇죠? 맞죠? 근데 이때 우리가 x절편, y절편을 알 때 직선의 방정식을 작성하는 방법을 배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3a분의 x 더하기 a분의 y가 1이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a만 구하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얘가 뭐예요? 얘가 3,2를 지난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3,2를 대입을 하면 됩니다. 3,2를 대입하면은 3a분의 3 더하기 a분의 2가 1이다 이렇게 됩니다. 일단 분모 없애기 위해 양변에 3의 1을 곱할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3 플러스 2, 3, 6은 3a다. 그래서 a가 3이 되겠네요. 그죠? a가 3. 그러면은 답이 나왔죠. 어떻게 됩니까? 9분의 x 플러스 3분의 y는 1. 뭐 이거 답이에요.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y에 대해 정리해도 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죠? 4번 세 점 A, B, C가 한 직선 L 위에 있을 때 직선 L의 x절편과 y절편의 곱을 구하시오. 이게 이제 한 직선 위에 있다. 보통 이제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요. 이렇게 한 직선 위에 만약에 뭐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약간 이런 느낌이야. A하고 B,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그렇죠? 혹은 B하고 C,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혹은 A하고 C,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이게 전부 다 같겠죠, 그죠? 약간 이런 걸 이용해요. 요 기울기가 다 같다. 기울기가 다 같다. 왜냐면 한 직선 위에 있으니까, 그죠? 요걸 이용해서 식을 많이 세웁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이용해서 일단 A를 구하고 시작을 하면 되겠죠, 그죠? A를 구하면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AB의 기울기는 어떻게 돼요? AB의 기울기는 A 빼기 1분의 5 빼기 3 요거랑 뭐 AC의 기울기 3 빼기 1분의 2A 더하기 3 빼기 3이죠, 그쵸? 그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돼요? A 빼기 1분의 2는 2분의 2a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크로스로 일단 2가 약분이 되고요. 그 다음 크로스로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a 곱하기 a 빼기 1은 2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a 제곱 빼기 a 빼기 2가 0이에요. 그래서 인수분해하면 a 플러스 1 곱하기 a 빼기 2가 0이니까 a가 마이너스 1 또는 2인데 a가 양수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1은 불가능하죠. a는 2입니다. 그죠? a가 2예요. a가 2고 그러면은 이제 b가 이제 2,5고 c가 뭐 3,7인 건가요? 그래서 뭐 어떻게든 지금 뭐 a, b를 지나는 직선 방식으로 하면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그래서 기울기를 보통 m이라고 많이 쓰는데 기울기가 얼마예요? 2 빼기 1분의 5 빼기 3 기울기가 2입니다. 그래서 y는 2에 기울기가 2에 a를 지나니까 x 빼기 1 더하기 3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기 때문에 y는 2x 플러스 1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은 x절편은 어떻게 돼요? x절편은 지금 y다 0을 대입하니까 x가 마이너스 2분의 1 되겠네요. y절편은 1이죠. 그렇죠? 그래서 둘이 곱하면 답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네요.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계산하면 됩니다. 그렇죠? 별거 없어요. 그래서 요 대표용 4번은 요 스킬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 그러면은 어느 두 점을 잡아서 기울기를 구하도록 다 같다. 요걸 이용해서 푸는 경우가 많다는 걸 이해하면 되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대표용 5번 갈게요. 좌표면 위에서 제3, 4분면을 지나지 않는 직선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는 1. 근데 요 형태 뭐예요? x절편이 a고 y절편이 b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때 이거와 x축, y축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6일 때 상수 ab에 대하여 ab의 값을 구하시오. 밑에 그림이 그려져 있네요. 그냥 이걸 좀 3, 4분면을 지나지 않는다 했으니까 여기를 지나지 않아야 되니까 이렇게 가야겠네. 그렇죠? 이럴 수밖에 없죠. 원점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6이다. 그럼 여기가 a고 여기가 b다. 그렇죠? 이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6이라고 한 거니까 아이고 6이라고 했죠. 6이라고 한 거니까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가 6인 거예요. 그래서 a, b는 10이다. 이런 식으로 빠르게 구할 수 있겠네요. 실전에서는 당연히 뭐예요? 이 그림을 스스로 그려야 됩니다. 그렇죠? 3, 4분면을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 직선의 방정식은 보세요.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와 y절편 아니에요? 그렇죠? 기울기와 y절편. 그래서 예를 들면 기울기가 양수고 y절편이 양수다. 약간 이런 식이죠. 그럼 3, 4분면이 지나요. 그렇죠? 기울기가 양수고 그리고 이제 기울기 y절편이 음수다. 이래도 3, 4분면 지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음수고 y절편이 음수다. 3, 4분면 지나지 않습니다. 기울기가 음수고 y절편이 양수다. 이러면 3, 4분면을 드디어 지나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이 형태라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뭐 원점을 지나더라도 뭐 3, 4분면 지나지 않게 하는데 원점을 지나면은 x절편하고 y절편 AB가 0이 나오기 때문에 요 식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파악할 수 있어야겠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표용 6번 보세요. 다음 그림과 같은 마름모와 직사각형의 넓이를 동시에 이등분한 직선의 x절편을 구하시오인데 이게 그 넓이를 동시에 이등분한다 이러면은 이게 약간 이런 거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흔히 이제 점대칭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정삼각형이 있어요. 정삼각형. 그럼 정삼각형은 요 가운데 뭐 내심이자 외심이자 무게중심이죠. 요 가운데 점에 대해서 점 자체에 대해서 점대칭이죠. 그렇죠? 이거를 이렇게 휙 돌리면 완전히 일치한. 그러니까 점대칭 그 자체가 아니지. 잘못 얘기했습니다. 점대칭이 아니죠. 돌리면은 일치하지 않지, 그지? 이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뭐 직사각형, 그렇죠? 직사각형은 요 두 대각선의 교점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 대해서 이 점에 대해서 점대칭이죠. 왜냐면은 모든 점이 예를 들면 직사각형이 어떤 점을 가져와도 여기 직사각형 위에 점이 도달하잖아요. 그렇죠? 이 점을 가져와도 이렇게 하면은 다음 직사각형 위에 있죠. 그죠? 이런 그 점 자체에 대해서 점대칭을 이루는 도형들이 있어요.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에 대해서 넓이가 이등분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뭐 직사각형만 가능한 게 아니겠죠. 예를 들면 평행사변형이 있으면은 평행사변형도 두 대각선의 교점에 대해서
이 점에 대해서 점대칭이에요. 왜냐면 어떤 점을 잡아도 이게 점대칭 이동시키면은 평행세변형 위에 점이 위치하거든. 그죠? 뭐 이 점을 잡아도 그렇고. 그죠? 그러니까 마찬가지 평행세변형도 요즘에 대해서 어떻게 직선을 그어도 넓이가 다 이등분 돼요. 알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평행세변형이 그러니까 뭐 마름모나 정사각형도 다 평행세변형이니까 다 되겠죠, 그죠?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정육각형이 있어요. 그림이 좀 그리기가 좀 어렵긴 한데 정육각형이 있다고 칩시다. 이 정육각형에서 그 대각선의 약간 요점 있잖아요, 그렇죠? 요점에 대해서 얘도 마찬가지로 점대칭이란 말이죠. 왜냐면은 어떤 정육각형 위에 점을 가져와도 점대칭 이동시키면은 그 정육각형 위에 있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정육각형도 뭐예요? 어떤 이 점을 지는 어떤 직선에 대해서 넓이가 항상 이등분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약간 이런 성질이 있어요. 그렇죠? 이런 성질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넓이를 이등분한다 직선이. 그러면은 이게 뭐예요? 어떤 점대칭하고 연관이 있는 거고. 이 점대칭하고 연관이 없다면은 뭐 지금처럼 뭐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뭐 무조건 넓이 이등분해. 약간 이런 개념은 없겠죠.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삼각형 같은 경우. 삼각형은 그렇죠. 점대칭이 없죠. 어느 점을 잡아도 뭐 그 점하고 점대칭 이동을 시키면 다음 점도 삼각형이 위에 있어. 뭐 이런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 뭐 이 넓이를 이등분한다. 그러면은 그냥 적당히 그냥 우연히 이등분되는 겁니다. 알겠죠? 뭐 여기 특별한 점을 지나기 때문에 무조건 이등분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해했죠? 그냥 요걸 알고 들어가자고.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마름모와 직사각형이니까 뭐예요? 마찬가지죠. 어느 점을 지나야 될지 알겠죠? 두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야 되는 겁니다. 여기. 점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4,3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쪽 여기 하면은 점이 어떻게 돼요? 0,-1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야? 얘와 얘를 지나는 직선이 이 두 도형을 동시에 넓이를 이등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어떻게 되죠? 4분의 4 기울기가 1이네요. 그리고 y절편이 0,-를 지나니까 y는 x 빼기 1 요거예요. 이 직선인데 얘의 x절편을 구하랬으니까 답이 1인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죠? 넘어가도록 할게요. 7번 직선의 개형. 세수 ABC가 AB가 음수고 AC가 음수일 때 직선 AX 플러스 BY 더하기 C는 0이 지나지 않는 사분면을 구하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지금 어떤 두 실수를 곱해서 음수라는 건 뭐예요? A하고 B의 부호가 다르다. 그렇죠?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렇죠? A와 B의 부호가 다르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A와 C의 부호가 다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A가 있으면은 A랑 B, C는 부호가 달라요. 그렇죠? 맞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보세요. AX 플러스 BY 더하기 C라고 하면 좀 헷갈리니까 Y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B분의 AX 빼기 B분의 C라고 표준형으로 바꿀 수 있죠. 근데 지금 보면은 이 마이너스 B분의 A는 A, B가 음수기 때문에 얘는 양수예요. 그렇죠? 맞나요? 마이너스 B분의 C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금 봐봐. A하고 B가 부호가 다르죠. A하고 C가 부호가 달라요. 그럼 B하고 C는 부호가 같은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B하고 C는 부호가 같기 때문에 B분의 C는 양수고 마이너스 B분의 C는 음수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떻게 돼요? X축이 있고 Y축이 있는데 기울기가 양수고 그리고 y절편이 음수야. 그럼 y절편이 음수 쪽에 있고 기울기 양수예요. 이렇게 지나가는 직선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지나지 않는 사분면은 이 사분면이겠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푼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넘어가겠습니다. 8번 보면은 두 직선 얘와 얘가 평행하다. 이때 k 값을 a 일치할 때 k 값을 b 이때 a 플러스 b를 구하시오. 이거 아까 외웠죠, 그죠? 일반형으로 돼 있네요. 그럼 평행하다. k 플러스 1분의 2 x항의 개수의 비율과 1분의 마이너스 k 플러스 2인가요? 그렇죠? 요게 둘이 같아야 돼요. 그렇죠? 그죠? 그리고 평행이면은 이제 얘는 달라야죠.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은 달라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약간 이런 개념입니다. 요걸 풀어요. 이걸 푸는데 이거 지금 크로스로 곱하면 딱 봐도 이제 뭐예요? k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죠. 그렇죠? 그럼 k가 두 개 나올 거란 말이야. 아마 k가 두 개 나올 건데 둘 중 하나는 셋 다 같게 만들 거고요.
여기까지 같게 만들 거고 그게 일치예요. 둘 중 하나는 여기까지 같은데 얘는 다르게 만들 거예요. 그럼 그게 평행인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걸 먼저 풀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럼 크로스로 곱하면은 일단 k 플러스 1과 마이너스 k 플러스 1을 곱해서 전개하겠습니다. 마이너스 k 제곱 플러스 k 플러스 2는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이쪽으로 싹을 다 넘길게요. 그러면 k 제곱 마이너스 k는 0이니까 인수분해하면 k 곱하기 k 빼기 1이 0이에요. 그래서 k가 0 또는 1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0을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1분의 2, 1분의 2니까 얘는 1이잖아요. 그렇죠? 다르죠? 여기가 다르죠? 그러니까 0이 뭐예요? 평행입니다.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1을 대입하면은 여기 1 대입하면은 2분의 2니까 1이고요. 1분의 1 되죠? 1이고 얘도 1이고 다 같아지죠? 얘가 일치예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A가 지금 0이고 B가 1이죠. 그래서 A 더하기 B는 답은 1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번 봅시다. 두 직선 AX 빼기 Y 4Y 플러스 1은 0과 A 빼기 2X 플러스 2Y 더하기 3은 0이 서로 수직이다. 서로 수직이다. 아까 외웠죠, 그죠? 그냥 풀면 됩니다. A 곱하기 A 빼기 2 두 X한 개수의 곱 Y한 개수의 곱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4 곱하기 2니까 마이너스 8이네요. 둘을 더하면은 0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A 제곱 빼기 2A 빼기 8이 0이에요. 그래서 A 플러스 2 곱하기 A 빼기 4는 0. A는 마이너스 2 또는 4입니다. 지금 모든 실수 A의 합이니까 답은 플러스 2가 되겠네요. 그렇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대표용 10번 두 직선의 위치 관계 또 있는데 직선 요거와 직선 요거가 평행하다. 그럼 형태가 어떤 건지 알겠죠? 바로 식을 써봅시다. 2분의 A는 마이너스 B분의 마이너스 1은 다르죠. 얘는 마이너스 1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맞죠? 평행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요거를 식으로 쓴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뒤에 얘와는 수직이다. 그러니까 요게 얘와 수직이라는 거죠. 그렇죠? 또 식으로 한번 써봅시다. 그러면은 A 곱하기 1 그리고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B 빼기 3이니까 이게 0인 거죠. 그렇죠? 그죠? 지금 얘는 요거랑 요게 수직이다를 식으로 쓴 겁니다. 그죠? 이때 AB에 대해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값을 구하시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그럼 어떻게 돼요? 이쪽 식을 크로스로 곱하면은 마이너스 AB가 마이너스 2다. 즉 AB가 2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식은 A 플러스 B가 3이라는 식이 나오죠. 그렇죠? 그죠? 그러면은 뭐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어떻게 구하는지 알죠? 그렇죠? 이거는 A 더하기 B의 제곱 빼기 2AB니까 굳이 AB를 안 구하고도 뭐 답이 나오네요. 물론 지금 이렇게 보면은 뭐 A가 2, B가 1이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쉽게 보이긴 하는데 뭐 어쨌든 안 보이다 하더라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죠. 3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2 답이 5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풀게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대표용 11번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 이렇게 있는데 봅시다. A하고 B를 2의 3분 AB의 수직 이등분선이 점 5,1을 지난다. 이 수직 이등분선을 구하는 건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보세요. 지금 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여기가 이제 A예요. 마이너스 1,3. 여기가 B입니다. 3, 마이너스 5. 그렇죠? 그럼 수직 이등분선이란 건 뭐예요? 일단 중점을 지나고 얘랑 수직인 거죠. 그렇죠? 그치? 그러면은 직선을 구할 때 제일 중요한 건 기울기랑 지나는 한 점을 알아야 되는데 한 점의 좌표 구할 수 있고요. 중점이니까. 그리고 수직이니까 기울기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둘 다 따로따로 구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 A, B의 기울기는 얼마예요? 3 빼기 마이너스 1이니까 4분의 마이너스 5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8이에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러면은 얘의 기울기는 당연히 뭐예요? 얘를 역수 취하고 부호를 바꾸죠. 그렇죠? 그래서 플러스 2분의 1인 겁니다. 그렇죠? 기울기가 2분의 1 나왔고 그 다음에 요 중점의 좌표가 어떻게 돼요?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1 2,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니까 1,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럼 끝났죠? y는 2분의 1에 x 빼기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된 겁니다. 얘가 5,a를 지난대요. 대입해서 a를 구하면 되겠네요. a는 2분의 1 곱하기 4 빼기 1이에요. 2 빼기 1이니까 답이 1 되겠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풀게 됩니다. 별거 없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선분이 주어졌을 때 그 A, B의 좌표를 다 알고 있다고 치면 수직이등분선의 방정식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넘어갑시다. 대표용 12번 볼게요. 세 직선의 위치 관계.
지금 세 직선 얘와 얘가 삼각형을 이루지 않도록 하는 모든 실수 K의 합을 구하시오. 요거는 이게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 케이스를 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 두 개는 확정이고 요것만 바뀌는 거죠. K에 따라서. 그쵸? 그걸 관찰했을 때 일단 요 두 개의 직선을 먼저 그려보면은 하나는 y는 x고 그쵸? 하나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예요. 그쵸? 그러면은 약간 그 y는 x가 이렇게 지나간다 치면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얘랑 수직이겠네요. 그쵸? 맞나요? 수직으로 되겠어요. 그리고 이 교점의 좌표는 1,1이겠죠? 이 정도는 뭐 그쵸? 연립해서 구해도 되고 뭐 암산으로도 보이죠.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얘가 삼각형을 만들지 않도록 하려면은 딱 세 가지 케이스입니다. 첫 번째는 요게 y는 x랑 평행하면은 삼각형이 안 생기죠. 그렇죠?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랑 평행해도 삼각형이 안 생겨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만약에 얘나 얘랑 평행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지나가면 삼각형이 생긴단 말이야. 잠깐만.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지나가도 삼각형이 생기고. 그렇죠? 근데 언제 안 생기냐면은 요 둘의 교점 여기를 확 지나버리면은 세 직선이 그냥 한 점에서 모이니까 삼각형이 안 만들어져요. 그렇죠? 요 세 가지 케이스입니다. 세 가지 케이스를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일단 그 y는 x와 평행하다.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y는 x와 평행하면은 지금 요 식을 표준형으로 바꾸면 ky는 5x 빼기 15 즉 y는 k분의 5x 빼기 k분의 15인데 k분의 5가 1이라는 얘기니까 k가 5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 5일 때 y는 x와 평행하기 때문에 삼각형이 안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와 평행인 거죠. 그렇죠? 그럼 마찬가지로 k분의 5가 이번엔 마이너스 1이어야 돼요. 그래서 k가 마이너스 5겠네요. 그렇죠? 이때도 삼각형이 안 만들어진다. 세 번째는 뭐예요? 평행하지 않지만 둘 다 1,1을 지날 때예요. 그렇죠? 그럼 이때는 뭐예요? 1,1을 여기다 대입을 해서 식이 성립한다고 해석을 해야겠죠? 그래서 1,1을 대입을 하면 5 빼기 k가 15입니다. 그래서 k가 마이너스 10이 되겠네요. 이때도 평행하지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총 k가 3개 나오는데 이 모든 합은 걸었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10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알겠죠? 요거는 되게 중요해요. 별표 2개 정도 뭐 잘 나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대표용 13번 볼게요. 정점을 지나는 직선 뭐 이렇게 있는데 지금 얘가 실수 k 값의 관계없이 항상 점 P를 지날 때 P와 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즉 P의 좌표만 구하면 답은 나와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은 아까 여기 있잖아요. 여기 요 4번 내용하고 좀 이렇게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묶여 있으면은 k 관계없이 두 직선은 항상 교점을 지난다. 약간 뭐 이런 개념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걸 보려면은 k로 묶어야 됩니다. k가 들어간 길이 묶어야 돼요. 그래서 전개를 하면 2kx 빼기 x 더하기 ky 플러스 2y 더하기 3k 빼기 4는 0이잖아요. 여기서 k가 들어간 게 얘랑 얘죠. 그렇죠? 그래서 k가 들어간 게 묶어요. 그러면은 2x 플러스 y 더하기 3 마이너스 x 플러스 2y 마이너스 4는 0이면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되는 x, y를 구할 수 있어요. 연립방정식으로. 그쵸? 2x 더하기 y 더하기 3이 0이다랑 마이너스 x 플러스 2y 빼기 4가 0이다. 이거 연립하면 x, y 구할 수 있잖아요. 이 좌표는 k가 얼마든지 간에 이 식을 항상 성립시키죠. 그 얘기는 k랑 관계없이 이 직선이 그 좌표를 항상 지난다는 얘기랑 같은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립하면 답이 나와요. 이게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P의 좌표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럼 아래 거를 2배를 하면 마이너스 2x 더하기 4y 빼기 8은 0이고 그럼 요거와 요걸 더하면 x가 날라가겠죠? 그래서 5y 빼기 5는 0입니다. 그래서 y가 1이고요. y가 1이니까 x가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P의 좌표가 마이너스 2,1인 거예요. 그럼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는 뭐예요? 루트 4 더하기 1이니까 루트 5가 되겠죠. 그죠? 이 정도. 그치? 이런 식으로 풀게 됩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용 14번. 지금 두 직선 얘와
얘가 1, 3에서 만날 때 상수 m가 없어. 이거는 별표 3개입니다. 정말 잘 나와요. 어떻게 해석하는지 잘 보세요. 이런 문제는 정말 많이 풀어야 하는데 지금 보면은 우리가 관찰해 보면은 이 직선은 확정돼 있어요, 그렇죠? 그릴 수 있죠. 근데 이 직선은 그릴 수는 없어요, m 때문에, 그렇지? m을 모르니까. 하지만 해석은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일단 왼쪽 직선은 y는 마이너스 4x 더하기 4예요. 이건 그릴 수 있습니다. 오른쪽은 y는 mx 빼기 2m 플러스 2인데 m으로 묶으면 m 곱하기 x 빼기 2 플러스 2까지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얘는 그냥 그래프를 그리면 돼요. 근데 얘는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기울기가 m이고 그리고 2,2를 무조건 지나게 되겠죠. m의 값에 관계없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 해석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푸냐면은 그려요. 그립니다. 그래서 뭐 이쯤이 4고 이쯤이 1이에요. 그러면은 이 직선은 뭐 이렇게 하겠죠. y는 마이너스 4x 더하기 4의 그래프가 이 정도 뭐 그릴 수 있다고 치고, 얘는 지금 2,2를 무조건 지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2가 여기라고 합시다. 그래서 얘는 2,2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뭐 m에 따라서 m이 뭐 마이너스 무한대 엄청 가팔라요. 마이너스고 뭐 이런 식으로다가 점점 이제 기울기가 커진다고 치면 0이 됐다가 양수 뭐 이런 식으로 m의 값에 따라 이렇게 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근데 여기서 둘이 1, 4분면서 만나려면은 당연히 어디서 만나야 돼요? 당연히 여기서 만나야겠죠. 여기서. 그죠? 여기서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 경계를 보면 됩니다. m이 돌면서 그 경계가 어디예요? 0,4를 지날 때 이때와 1,0을 지날 때 이때가 경계고, 그 사이에서는 그 기울기 사이에서는 다 여기 1, 3에서 만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 요때의 m은 얼마입니까? 2,2랑 0,4를 지나야 되니까 기울기가 x 증가량 2분의 y 증가량 마이너스 2, 즉 마이너스 1 되고요. 요때는 지금 2,2랑 1,0을 지나야 되죠. 그래서 기울기가 2 빼기 1, 1분의 2 빼기 0, 2니까 2예요. 그래서 답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이너스 1보다는 커야 되고요. 그리고 2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구한다.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넘어가겠습니다. 15번 봅시다.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있는데, 두 직선 얘와 얘의 교점과 1,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얘일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하시오. 그죠? 이거 물론 이거 쉬워요. 두 직선의 교점을 연립해서 구하면 되거든. 그 교점하고 1,1을 지나는 직선을 그냥 세우면 되는데, 근데 이제 아까 배운 걸 굳이 사용하자면 약간 이런 식으로 올 수 있죠. x 빼기 2y 빼기 4에다가 뒤에 k로 묶어서 x 플러스 2y 빼기 4는 0 하면은 이게 무슨 뜻이었어요? 이게 얘는 0과 얘는 0의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었죠, 그죠? 여기다 1,1을 대입을 해서 k를 구하면 답이 나온다고, 약간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1 빼기 4 빼기 4 플러스 k 곱하기 1 플러스 4 빼기 4는 0이죠. 그래서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7 더하기 k는 0이야. 그래서 k가 7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k에 7을 대입해서 이걸 정리하면은 요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k에 7을 들어가면 x 빼기 2y 빼기 4 더하기 7x 더하기 14y 빼기 28은 0입니다. 8x 플러스 12y 빼기 32는 0이고, 요걸 4로 나누면 2x 더하기 3y 빼기 8은 0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얘와 얘가 일치하죠. 그럼 a가 2, b가 3인 겁니다. 그렇죠? 답은 얼마예요? 4 더하기 9니까 13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알겠죠? 넘어갑시다. 16번 볼게요. 16번 지금 보면은 제2사분면 위의 점 k,2와 요거 사이의 거리가 2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외웠잖아요. 그대로 쓰면 됩니다. 루트 12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5의 제곱 분의 절대값 x, y의 k,2를 대입해요. 12k 빼기 5, 20 빼기 4 절대값이에요. 이게 2다. 그죠?
근데 이게 지금 루트 169니까 요게 13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절대값 12k 빼기 14가 26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은 이게 2사분면 위니까 k가 음수겠죠, x좌표인데. 그래서 지금 양변을 2로 나누면 6k 빼기 7이 13인데 6k 빼기 7이 지금 13일 수도 있고요. 6k 빼기 7이 마이너스 13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절대값이 13이니까. 그래서 요때는 얼마예요? 6k가 20이니까 k가 3분의 10이야. 그렇죠? 근데 k가 음수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아마 요때가 답이겠네요. 그러면은 이때는 6k가 마이너스 6이에요. k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렇죠? 요게 답인 거죠. 이런 식으로 푼다는 겁니다. 별거 없죠. 그죠? 넘어갈게요. 17번 봅시다. 대표용 17번. 실수 k에 대해서 원점과 요거 사이의 거리를 fk라 할 때 fk의 최대값을 구하시오예요. 그렇죠? 요거는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구할 수 있는데 요거는 좀 특별히 내가 좀 그 기하적 방식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기하적 방식. 도형적 방식으로 설명한다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일단 얘가 무조건 k 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직선을 알 수 있죠, 그죠? 그게 언제예요? x 빼기 y 더하기 4는 0이 되고 x 플러스 y도 0. 이 둘을 만족시키는 그 x, y 값을 구했을 때, 이 연립방정식 해를 구했을 때 그 좌표를 무조건 지나요, 그렇죠? 그래서 두 식을 더하면은 2x 더하기 4는 0이니까 x가 마이너스 2고 그럼 y가 플러스 2예요. 그러면은 지금 요 직선은 마이너스 2,2를 무조건 지납니다. 그렇죠? 그럼 그래프를 보세요.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2,2 이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점에 따라서 k 값이 바뀜에 따라 기울기가 계속 바뀌겠죠. 뭐 이런 식으로 바뀔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바뀔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바뀔 수도 있고 그렇죠? 계속 바뀔 건데 근데 지금 이렇게 될 때 원점하고 이었잖아요. 그렇죠? 원점하고 이어가지고 이 그래프가 이렇게 수직이 될 때가 이렇게 수직이 되면은 요 길이가 곧 fk 값이겠죠. 원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되겠죠. 그죠? 그럼 이 값이 지금 당연히 0,0부터 마이너스 2,2까지의 거리니까 2루트 2예요. 그렇죠? 사실 이 2루트 2가 최대예요. 이게 답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직선이 다른 방식 딱 이렇게 수직이 안 되고 다른 식으로 어떻게든 이렇게 잡혀요. 그러면은 원점에서의 어떤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얘보다는 무조건 짧아요.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지면서 얘보다는 무조건 짧게 됩니다. 뭐 다른 방식으로 그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그려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보다는 요 파란색보다 무조건 짧아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의 답은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무조건 지나는 좌표에서 원점까지의 그냥 거리가 항상 답이 되게 됩니다. 알겠죠? 약간 이런 기하적 방식을 택할 수도 있고 대수적으로 계산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계산을 하는 게 좀 귀찮기 때문에 일단은 나중에 또 나오면은 아마 또 유제 17-1, 2, 3 중에 또 질문이 나오겠죠. 그때는 대수적 방식으로 한번 취해서 구해볼게요. 그래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18번 봅시다. 대표용 18번. 한마을 지도가 다음 그림과 같을 때 숲을 뚫어 마을에서 큰 길까지 최단 거리로 새로운 길을 내려고 하는데 그 비용이 1km당 50만 원이라고 한다. 큰 길까지 새로운 길을 내는데 드는 비용은 얼마인가? 단 길은 모두 직선이고 길의 폭은 무시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최단 거리로 세우고 싶어요. 그렇죠? 그리고 1km당 50만 원이라고 하면은 이 최단 거리를 구한 다음에 곱하기 50만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답이죠. 그렇죠? 그럼 드는 비용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최단 거리를 구하면 되는데 근데 단 길은 모두 직선이고 길의 폭을 무시한다 했으니까 결국 이제 활용이잖아요. 축을 잡아서 하는 거예요. 축을 잡아서 다시 그리면 그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지금 당연히 여기를 원점을 잡은 겁니다. 그러고 싶죠? 누가 봐도.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지금 여기 4km에 여기 마을이 있고 12km 16km 이렇게 해가지고 큰 길이 이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됐습니까? 예, 여기 큰 길이고, 그리고 여기에 마을이 있는 거고, 그죠? 그럼 최단거리는 당연히 뭐예요? 요 수직거리겠죠, 그죠? 이게 최단거리입니다. 요 D를 구해서 여기다가 50만 원을 곱하면은 답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큰 길은 식이 어떻게 돼요? 12분의 x 플러스 16분의 y는 1이죠, 그렇죠? 이 정도는 이제 알 수 있죠. x절편, y절편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12하고 16의 최소 공배수인 48을 곱할게요, 그렇죠? 양쪽에 분수 싫으니까. 그러면은 4x 더하기 3y는 48. 그럼 이게 48 넘기면 빼기 0, 빼기 48은 0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에서 지금 마을 좌표는 4,0이란 말이죠, 그렇죠? 요 거리 d를 구합시다. 그럼 루트 16 더하기 9분의 절대값 4,0을 대입하면 16 플러스 0 빼기 48이네요. 밑에가 루트 25니까 5고 위에가 32죠, 32. 그렇지. 그래서 5분의 32 km가 최단 거리인 겁니다. 그럼 답은 5분의 32 곱하기 50만 원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10만 원이 되고, 그러면 320만 원이 답이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푼다는 겁니다. 알겠죠? 활용 문제 알겠죠? 좌표축을 내가 잡아가지고 풀면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대표 형식 9번 볼게요. 평행한 두 직선 얘와 얘 사이의 거리가 4루트2다. 모든 실수 m의 값의 곱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이게 뭐 아까 그 공식 외워도 되는데 나는 그 공식을 외우는 걸 좀 최소화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라 그냥 여기에 들어갈 좌표를 하나 구해요.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습니까? 3,0 같은 거 넣으면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적당히 구할 수 있죠. 이건 쉽습니다, 그지? 뭐 x절편이나 y절편 아무나 하나 구해도 되고. 그럼 3,0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두 평행한 직선 사이의 거리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공식에 의해서 루트 1 플러스 1 2분의 3, 0을 대입하면은 3 플러스 m의 절대값이죠. 이게 4루트2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절대값 m 플러스 3은 2를 곱하면 8 되겠죠, 그죠? 그래서 m 플러스 3이 플러스 8일 수도 있고 m 플러스 3이 마이너스 8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m이 얼마예요? m이 5고 여기서는 m이 얼마죠? m이 마이너스 11이 되겠네요. 그래서 얘하고 얘가 다 가능한 거예요. 모든 실수 m의 값의 곱 답은 마이너스 55가 되겠네요, 그렇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계 이등분선. 요거는 별표 3개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가계 이등분선 별표 3개입니다. 보세요. 요 직선과 요 직선이 이루는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이 a, 마이너스를 지난다. 이때 모든 a 값의 합을 구하시는데 그러면은 얘와 얘를 이루는 각을 이등분한 직선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등분한 직선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잘 보세요. 이게 만약에 두 직선이 있어. 만약에 지금 이렇게 얘가 만약에 3x 빼기 4y 플러스 9는 0이라는 직선이고요. 지금 만약에 뭐 이렇게 해서 얘가 뭐 4x 더하기 3y 더하기 12는 0이라는 직선이에요. 지금 뭐 우연히 지금 관찰해보면 수직이 나오기 때문에 수직으로 그린 건데 뭐 수직이 아니어도 상관은 없어요. 알겠죠? 이때 각이 이등분선이라고 하면은 약간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요런 직선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요 직선의 번식을 구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구하냐면은 자취를 구해요. 우리가 평면좌표에서 다 자취 배웠죠, 그죠? 그래서 이 점을 어떤 자취를 구하고 싶으니까 x, y로 더하겠죠, p라고 두고. 그럼 여기서 얘가 요 각의 이등분선이면은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이쪽으로의 점과 직선 사이 거리와 이쪽으로의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항상 같아요. 지금 그림이 좀 이상하지만 같습니다.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요 두 직각삼각형이 지금 생기잖아요. 근데 여기서 빗변은 공통이야. 그리고 직각도 둘 다 있고 각이 같아요. 그러니까 RHA 합동이에요. 합동이기 때문에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아집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죠? 그죠? 같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면 곧 그게 뭐예요?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이죠. 그래서 자취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P에서 여기까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루트 9 더하기 16 분의 그냥 x하고 y에 x하고 y 대입하니까 그냥 절대값 3x 빼기 4y 플러스 9가 되겠죠, 그죠? 는 이쪽 루트 16 플러스 9 분의 절대값 4x 더하기 3y 더하기 12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변에 5로 곱하면 이게 지워지고 그럼
지금 얘처럼 양쪽에 절대값이 있으면 뭐예요? 둘이 그냥 안쪽이 완전히 같다. 혹은 안쪽이 서로 부호가 반대인 거예요.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다. 약간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둘 중 하나인 겁니다. 3x 빼기 4y 플러스 9하고 4x 더하기 3y 더하기 12가 그냥 같거나 또는 3x 빼기 4y 플러스 9랑 부호가 반대인 거죠.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12가 같거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해되죠? 그래서 이쪽은 얘를 이렇게 넘기면 x 플러스 7y 더하기 3은 0이고요. 또는 이쪽은 이번에 얘를 넘길게요. 그러면 7x 마이너스 y 플러스 21은 0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얘하고 얘가 둘 다 각의 이등분선인 거예요. 왜 두 개나 나오느냐? 이게 지금 이쪽도 각의 이등분선이 있지만 또 어느 쪽도 각의 이등분선이 있어요. 이쪽도 각의 이등분선이 있는 거예요. 이쪽도. 그죠? 이렇게 각의 이등분선이 항상 두 개 나옵니다. 알겠죠? 그 둘은 당연히 수직이 되고요. 이해했죠? 두 개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각을 이등분한 직선 두 개를 구했는데 그게 a, 마이너스를 지난다. 그럼 얘가 지나는 케이스가 있고 얘가 지나는 케이스가 있잖아요. 둘 다 a를 구해야죠. 그래서 일단 이게 1번, 이게 2번이면 1번 케이스에서는 a,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a 빼기 7 더하기 3이 0이니까 a가 4가 나오고요. 2번 케이스에서는 7a 플러스 22는 0이에요. 그래서 a가 마이너스 7분의 22가 나오네요. 그렇죠? 둘이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7분의 7, 4, 28이니까 아니야 플러스 7분의 6인가요? 그죠?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그죠? 그래서 20번 매우 중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은 각의 이등분선을 어떻게 돼요? 요 자취를 이용해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구해낼 수 있어야 된다. 이 자체를 그냥 개념인 것처럼 이제 여러분이 이해했으니까 외우고 바로바로 구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매우 중요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대표형 21번 봅시다. 21번 보면은 지금 이제 삼각형 A, B, C 좌표를 줬는데 꼭정원 삼각형 A, B, C 넓이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구하냐면은 사실 구하는 방식을 두 개 알려줄게요. 첫 번째 방식은 뭐냐면은 뭐 A, B, C가 있어요. 만약에 A가 뭐 0,4 A가 0,3이니까 여기 있고 B가 1,-1이에요. 이거 C가 마이너스 3,1이면은 뭐 이쯤 있겠네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한 개 있어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야. 요 밑변 구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 직선의 방식 구할 수 있죠. 그리고 A와 이 직선의 방식과의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를 다 구해서 2분의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를 구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AB 뭐 AB로 갈까요? AB? 요 AB의 길을 구해볼게요. AB의 길은 어떻게 됩니까? 루트 1 플러스 16인가요? 루트 17이에요. 그죠? 그리고 직선의 방식도 구해볼게요. AB의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얼마예요? 기울기부터 구하면은 1분의 마이너스 4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4네요. 그리고 이제 y절편이 3이고요. y는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이 돼요.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4x 플러스 y 빼기 3은 0이 되고요. 여기에 c가 마이너스 3,1이니까 높이를 구해야죠. 그렇죠? 높이 h는 루트 16 플러스 1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12 플러스 1 빼기 3이니까 루트 17분의 14인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요 높이가 루트 17분의 14인 거죠. 그죠? 그래서 높이 넓이 어떻게 돼요? 2분의 1 곱하기 루트 17 곱하기 루트 17분의 14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분하면은 답은 7이 되겠네요.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뭐 이런 것도 가능해요. 이게 뭐 신발끈 정리라고 하는데 2분의 1의 절대값에 뭐 예를 들면 0이 들어가는 0,3부터 쓰는 겁니다. 0,3 그다음 뭐 BC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1 그다음에 한 번 더 써요. 0,3 이렇게 쓰고서 이쪽으로 곱해요. 이거는 플러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2분의 1의 절대값에 0, 마이너스 0이죠. 1,1 1이고 마이너스 3,3 마이너스 9죠. 이걸 더하고 빼기
이번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건 빼는 겁니다. 이쪽 빼는 걸로 들어온 거예요. 곱해요. 곱해서 더합니다. 1,3 더하기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더하기 0,1 0이죠. 이렇게 구하면 답이에요. 놀랍게도 2분의 1에 마이너스 8 마이너스 6이니까 안에가 이제 마이너스 14죠. 절대값이면 그냥 플러스 14니까 답이 7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런 공식도 있어요. 그래서 이 공식도 좀 그냥 웬만하면 암기하세요. 많이 쓰니까. 그래서 암기 알겠지? 왜 성립하는지는 뭐 계산으로 왜 성립하는지는 계산으로 증명이기 때문에 큰 인사이트는 없기 때문에 아니면은 뭐 나중에 기하 벡터를 배우면 조금 이제 우리가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데 뭐그 전까지는 뭐 크게 이제 인사이트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암기해서 필요하면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외워서 해도 되고요. 이것도 굿. 이렇게 풀어도 당연히 굿입니다. 알겠죠? 둘 다 좋은 풀이. 넘어가겠습니다. 대표용 22번 봅시다. 대표용 22번을 보면은 지금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P의 자취의 방정식이죠. 그러니까 점 P에서 이쪽 직선까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이쪽 직선까지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같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였죠? 각의 이등분선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것도 별표 새길 수밖에 없는데 그냥 각의 이등분선을 구하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이해했죠? 그죠? 그래서 아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지금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의 자취의 방정식하고 두 직선의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은 같은 겁니다. 알겠죠? 요거 일단 이해를 하시고 그럼 바로 계산하면 되겠죠, 그죠? 이제 P를 x, y로 두고 이제 한쪽 직선, 그러니까 요 4x 빼기 3y 빼기 9까지의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루트. 이제 4, 3이면 알죠? 루트 25니까 5분의 절대값 4x 빼기 3y 빼기 9는 3, 4니까 이쪽은 마찬가지죠. 5분의 절대값 3x 더하기 4y 더하기 12인 겁니다. 그렇죠? 양변을 5로 곱하면 지워지고 마찬가지죠. 이제 알죠, 그죠? 요 안쪽이 뭐예요? 둘이 그냥 같거나 서로 부호가 반대이거나, 그렇죠? 그래서 4x 빼기 3y 빼기 9는 3x 더하기 4y 더하기 12이거나 4x 빼기 3y 빼기 9는 부호가 반대여서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12이거나, 그렇죠? 정리하면 되겠죠. 이쪽을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x 빼기 7y 빼기 21은 0 또는, 그렇죠? 이것도 답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넘기겠습니다. 그러면은 7x 플러스 y 더하기 3은 0인 겁니다. 그렇죠? 이 두 개 다 답이에요. 둘 다 구해야 답이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구해지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일단 직선의 방정식 대표 유형 해설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